쌍꺼풀 수술은 백인이 할 거예요, 흑인이 할 거예요. 사실 그들에게는 낯선 수술이에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원장님이랑 이 영상 제작하면서 진짜 미용 분야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문득 이 미용 성형 수술은 언제부터 하게 된 걸까 궁금해졌거든요. 지금은 너무 흔하고 당연하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을 것 같은데 대체 미용 성형 수술은 언제부터 하게 된 걸까요? 아마도 인류가 아름다움에 대한 개념을 가졌던 그 순간부터가 아닐까, 그런 시도들은 그때부터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현대적 의미에서 미용 성형수술의 역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인류 역사에서 항상 큰 전환점에는 전쟁이 있었어요.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벌어져요. 1차 세계대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참호전. 참호전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대가리만 내놓고 이렇게 맨날 총을 쐈어요. 철모의 파편에 의해서 두부의 안면 외상이 굉장히 흔했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난 1921년 여름, 뉴욕에서 한 무리의 의사들이 모였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안면 외상 병사들을 치료를 하던 그런 대가들의 모임이었어요. 훗날에 이 모임은 미국 성형외과 의사 협회가 돼요. 공교롭게 같은 해 여름에 첫 미스 아메리카 선발대회가 열려요. 그러니까 현대 미용의 역사에 있어서 1921년은 의미가 있는 해죠. 그런데 처음부터 의사들이 미용 쪽 분야에 그렇게 열심히 뛰어들지는 않았어요. 미국 성형외과 의사협회 총회에서는 이런 선언을 하기도 했대요. 성형외과는 미용의 도구가 아니다. 결손과 기형의 치료를 위한 외과 분야다. 우리는 미용의 전문가가 아니다. 이런 선언을 하기도 했대요. 지금은 미용, 성형, 재건 분야가 혼용되어서 사용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대해서 의사들의 거부감이 굉장히 컸다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최초로 재건 수술이 시행된 게 1차 세계대전 이후인 거네요? 그렇지 않아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죠. 그 이후에 유럽의 천연두가 가서 막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뭐 몰살되고 끔찍한 이야기도 우리가 자세히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반대로 아메리카에서 유럽으로 퍼진 병이 있어요. 그게 매독이에요. 매독은 성관계에 의해서 전염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제 문란한 어떤 성의 상징으로 여겨져서 그 당시 이제 보수적인 기독교 사회였던 유럽에서는 그걸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독을 프랑스에서는 이탈리아병이라고, 이탈리아에서는 프랑스병이라고, 터키에서는 카톨릭병이라고 불렀대요. 그렇게 서로 상대방한테서 옮았다고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했대요. 근데 이 매독 특징이 콧대가 내려앉아요. 그 당시에 코가 주저앉아서 낮아진 코는 사회적으로 멸시받고 경멸하고, 그래서 당사자들한테는 굉장한 스트레스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코 성형에 대한 수요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1500년도에 이탈리아의 볼로냐 대학교 외과 교수며 해부학자였던 탈리아 코치가 팔을 이용한 코 재건술을 시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한테 정말 희망을 줬죠.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에서는 신성모독이라 그래갖고 이단으로 종교재판까지 받게 돼요. 그래서 사후에는 교회 매장까지 거부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탈리아 코치가 이 방법을 고안한 거는 아니에요. 고대 인도 기록을 참고했대요. 역사 문헌에 꾸준하게 등장했던 성형 재건 수술 단연 1위는 코 수술이에요. 고대 인도에서는 코 재건 수술이 굉장히 흔히 행해졌어요. 코를 베는 형벌이 흔했거든요. 코는 어쨌든 살아가는 데는 지장은 크게는 없죠. 하지만 평생 수치심을 주기에는 충분하니까 코를 베는 형벌이 굉장히 흔했어요. 코 재건술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기원전 1500년경 힌두의 서사시에 나와요. 한 여자가 왕자를 막 유혹을 했대요. 그래갖고 그 죄명으로 코가 싹 베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쓰러워서 다시 복구해줬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방법에 대한 의학적 기술은 기원전 9세기경에 슈슈르타라는 인도 의사의 저술에 이마를 이용한 코 재건술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기록들을 보면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 방법에서 크게 다르지 않아요. 코는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안면거상 많이 하시잖아요. 그건 되게 좀 최근에 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때요? 비교적 안면거상은 굉장히 최근에 연구가 됐죠. 문헌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한데요. 대체적으로 최초의 안면거상술은 독일의 오이겐 홀란더라는 의사가 1901년에 한 기록이 있어요. 심지어 이렇게 하는 수도 있어요. 군데군데 피부를 잘라서 꼬매고, 지금 생각하면 조금 어이없죠. 근데 사실 그 당시에는 그냥 피부를 잘라서 당겨서 꼬맨다, 그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흉터도 뭐 금방 벌어지고 금방 다시 처지고,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잘라서 당긴다는
근육이라는 근육 개념 자체에는 충실했어요. 지금 같은 현대적 개념의 겉면 거상술이 나온 거는 1970년대에 스마스라는 얼굴의 근막층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해요. 스웨덴의 의사 토드 스쿡이 디플레인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스마스 안면 거상술을 이제 시작했고요. 1980년대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발견돼요. 얼굴의 유지인대. 이 인대를 이제 박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알려지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해부학적 지식들을 토대로 듀오 플레인, 디플레인, 스마트층을 어떻게 박리하고 유지인대를 어디까지 박리하고 이런 거는 이제 기본으로 하는 안면 거상술이 확립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안면 거상술 효과는 좋은데 자꾸 재발하더라. 그 원인이 뭔가 이렇게 봤더니 그게 무거운 지방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재발을 막기 위해서 이 무거운 지방을 적극적으로 제거하는 데까지 발전했어요. 그게 바로 달걀 거상이에요. 지방하니까 생각나는데 원장님 지방흡입도 많이 하시잖아요. 이거는 그래도 조금 오래됐을 것 같은데? 사실은 얼마 안 됐어요. 1921년 어느 날 한 발레리나가 프랑스의 샤를 듀자르라는 의사를 찾아와요. 선생님, 저는 다리가 너무 두꺼워서 너무 스트레스예요. 다리를 좀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그 의사가 무릎과 종아리에 지방을 제거해줬어요. 지금처럼 얇은 관을 사용해서 흡입하는 게 아니라 피부를 쫙 절개한 다음에 날카로운 긴 숟가락을 집어넣어서 큐렛이라고 그래요. 긁어낸 거, 지방을 쉽게 하면 그냥 긁어서 절제한 거죠. 그래서 결국 혈관이 손상돼서 다리를 절단하게 됐어요. 현대적인 지방흡입은 1975년에 이탈리아의 피셔가 처음으로 끝이 둥근 관을 사용해서 하게 됐는데, 그때도 물론 이제 출혈이 너무 심했죠. 1980년대에 들어오면은 현대적인 의미에 좀 비슷한 수액을 활용한 지방흡입이 최초로 시행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지방흡입에 있어서는 아주 획기적인 변혁이 일어났는데요. 1986년에 미국의 클라인이라는 의사가 투메센트 방식의 지방흡입을 최초로 발표를 했고요. 그때부터 출혈이 거의 없이, 통증도 거의 없이 국소마취만으로 지방을 흡입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실 좀 예뻐지겠다고 생명을 거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결국 이런 수술 방법의 발전과 마취제 그리고 항생제 개발이 미용 목적의 수술을 부담 없이 하게 만든 계기가 된 거죠. 옛날 이야기 듣는 것처럼 재밌는데요?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쌍꺼풀 수술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이거의 역사도 좀 궁금해요. 쌍꺼풀 수술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백인이 할 거예요, 흑인이 할 거예요. 사실 그들에게는 낯선 수술이에요. 그래서 아시아인의 눈에 대한 이해가 없던 시절에 서양인의 눈을 그대로 따라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사실은 부담스러운 수술이 됐었죠. 사실은 지금 기준으로 하면 다 망했죠. 쌍꺼풀이 막 너무 두껍고 눈이 아예 안 감기고 지금 보면 다 재수술해야죠. 한국인 최초의 쌍꺼풀 수술 환자는 유엽주라는 분인데요. 일본에 가서 1930년쯤에 하셨대요. 우리나라에 최초로 파마 머리를 도입한 아주 유명한 미용실 원장님이었어요. 그분이 한 게 최초래요. 의사라는 직업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직업이죠. 지금도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동료들을 생각하면 그 치열한 현장에 제가 있지 못한 게 좀 부끄럽다 그렇게 생각할 때도 솔직히 있었어요. 하지만 고객들이 이제 저를 통해서 자기의 장점을 발견하고 또 이제 자신감을 찾아서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일도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건강을 해치지 않는 진실된 시술로 고객들을 대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쭉 계속. 코 재건술을 해서 2단으로 몰렸던 의사 탈리아 코치가 자신의 저서 서문에 이렇게 적었다고 해요. 미용을 하는 의사로서 이 마음을 잃지 말아야겠다.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